안녕하세요. 장동호 미래스탁의 박 시장입니다. 6월 23일 월요일 증시 마감 시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코스피는 3014.47포인트 0.24% 하락 마감했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긴장 고조에 외국인이 3690억, 기관이 9510억, 외국인과 기관에 순매도하면서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코스닥은 784.79포인트 0.85%, 외국인과 기관이 순매도하면서 하락 마감했습니다. 미국의 이란 공격에 따른 중동 불안에도 장중 낙폭을 줄이면서 코스피는 3010대에서 약보합에서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미국의 공격에 대해 이란이 강하게 반응했지만 실질적인 보복 시나리오가 실현될지는 회의적이라며 지정학적 불안 심리가 추가로 확산하지는 않은 모습이었습니다. 온달러 환율은 1384.305원 1.35% 상승 마감하였습니다. 미국의 이란 공격으로 중동 확전 우려에 3시 30분 기준 온달러 환율은 상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테마 시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스테이블 코인 관련 종목들의 강세가 두드러졌습니다. 원화 스테이블 코인 제도와 기대감이 지속되고 카카오페이가 스테이블 코인 시장 진출 추진 소식 등의 스테이블 코인 관련 종목들이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카카오페이, 헥토 파이낸셜, 한국정보인증, 아톤, NHNKCP 등 스테이플 코인 관련주와 핀테크, 전자결제, STO, 토큰증권 발행 테마가 상승했습니다. 또한 IT센엔텍, 신세계 INC, LG CNS, 삼성 SDS 등 SI 시스템 통합 및 관련주, 그리고 오픈베이스, K사인, 한컴미드, 라운시큐어 등 보안주 관련 종목도 상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원화 스테이블 코인 제도와 기대감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유진투자증권은 스테이블 코인 시대의 첫 번째 승자는 탄탄한 이용자 기반에 더해 선불 충전 잔액이 많은 플랫폼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국내 간판 결제 시장에서 선불 충전 잔액 기준으로 독보적인 사업자는 카카오페이로 은행의 계좌 투 계좌 송금이 아닌 충전 후 송금 결제 구조를 띠고 있어 스테이블 코인을 가장 자연스럽게 시스템에 녹일 수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원화 스테이블 코인 법안이 아직 발의되지는 않았지만 정책은 핀테크 업체가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 및 유통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도 긍정적입니다. 스테이블 코인은 상상만 가득한 것이 아니라 실체가 있다며 적어도 이전처럼 터무니없이 무너지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어 주가는 많이 올랐지만 정점의 느낌은 전혀 아니라고 언급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한편 카카오페이는 지난 17일 6종류의 이름으로 총 18건 상표를 출원했습니다. 구체적인 상품 분류는 암호화폐 금융거래업, 암호화폐 중개업, 암호화폐 채굴업, 블록체인 기술에 사용되는 암호화폐 거래 관리용 소프트웨어 등으로 상품 분류와 대한민국 원화르타는 KRW라는 이름을 고려하면 원화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한 상표로 추정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LG AI 연구원장과 네이버 전 대표가 과기부와 중기부 장관 후보자 지명 소식과 이재명 정부의 AI 정책 기대감이 지속되면서 지능형 로봇 AI 챗봇 챗GPT 관련 종목 테마들이 상승했습니다. 로보티즈, 비아이메트리스, 데이터 솔루션, 삼성 SDS, SKAI 등 지능형 로봇 AI 챗봇 챗GPT 테마가 상승했습니다. 또한 로보스타, K하늘 시스템, 두산 로보티스, 콜로봇, T로보틱스, 스맥, 휴림 로봇 등 로봇, 산업용 협동 로봇 관련 테마도 상승했습니다. 이재명 정부 초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로 초거대 AI 엑사온 개발을 주도하는 등 AI 산업 발전을 이끈 AI 전문가인 배경훈 LG AI 연구원장을 지명을 했습니다. 이 배우자 후보자는 박사과정 중에 벤처기업 3R에 합류해 영상인식과 3D 영상 산업의 초창기를 이끌어 기술 리더십을 증명했으며 삼성 탈레스에서 자율무인 로봇을 연구하고 SK텔레콤 미래기술원에서는 AI와 빅데이터 기술을 선도했고, 또한 한성숙 전 네이버 대표가 이재명 정부 초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로도 지명됐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AI 정책 기대감 지속되고 있고, 정부의 AI 핵심 전략이 소버린 주권 AI 개발에 집중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또 ZN SK그룹 회장이 아마존 앱 서비스 AWS와 약 7조 원을 투자해 건설하는 울산 데이터 센터를 최고의 AI 고속도로로 키우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한 바도 있습니다. 한편 AI의 고도화와 로봇 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으로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 개화에도 속도가 붙고 있는데, 국내에서는 로봇 사업을 미래의 먹거리로 낙점한 LG그룹이 전방위적인 사업 진출에 속도를 올리며 시장 선점에 나서고 있습니다. 또한 엔비디아가 대만 폭스콘과 함께 새롭게 가동하는 휴스턴 공장에서 휴머노이드 로봇을 활용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원자력 안전위원회가 오는 6월 26일 고리 1호기 해체 승인을 앞두고 온전 발전 해체 종목 관련 테마가 상승했습니다. 오로비텍, 두산에너빌리티, 대창솔루션, 위드텍, 한전 KPS 등 온전 발전 해체 테마가 상승했습니다. 원안위가 오는 6월 26일 본회의를 열고 고리 1호기 해체 승인 안건을 상정할 예정입니다. 이달 국내 1호 온전인 고려 1호기에 대해 해체를 승인하면 고리 1호기는 국내 첫 온전 해체 사례가 될 예정으로, 업계에서는 고리 1호기 해체를 계기로 우리나라가 세계 온전 해체 시장에 뛰어들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원안위에 따르면 5월 기준 전 세계적으로 미국과 독일, 일본, 스위스 등 4개국만이 온전을 해체해 본 경험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해체를 완료한 온전은 25기로 대부분 미국에 있고, 독일이 3기, 3기, 일본과 스위스는 각각 1기를 해체했다고 알려졌습니다. 다만 미국을 제외하고는 상업용 발전이 아닌 연구를 위한 소형 원형로 혹은 실증로를 해체한 경우라고 전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고리 1호기 같은 대형 상업용 온전을 실제 해체해본 국가는 아직까지 미국이 유일한 셈입니다. 현재 22개국 214기 온전이 영구 정지된 상태로 해체를 기다리고 있다며, 우리나라가 해체 기술을 실제 온전에서 시행한다면 약 500조 원으로 추산되는 온전 해체 시장에서의 선도적 위치를 점할 수 있을 거로 전망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미국이 이란 핵시설을 타격하는 타격 속에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봉쇄 우려가 우려에 해운 방산 에너지 종목들이 하락을 했습니다. 중앙에너비스, 흥구석유 상승했습니다. 중앙에너비스, 흥구석유, STS 그린노지스, 대성에너지, GSE, SH 에너지화학, 풍산홀딩스, 코츠테크놀로지, MNC 솔루션, 삼연, 비텍, LIG넥스원 등 해운, 방산, 에너지 관련 종목들이 상승했습니다. 지난 21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국이 이란의 핵시설을 직접 타격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국민 연설을 통해 이란의 주요 핵 농축시설은 완전히 철저하게 파괴됐다며, 미군이 이란 정권의 주요 핵시설인 포르도, 나탄즈, 이스파한에 대한 대규모의 정확한 공격을 실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우리의 목표는 이란의 핵 농축 시설을 파괴하고 세계 최고의 테러 지원국에 대한 핵 위협을 중단시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이란 의회는 미국에 대항하는 차원에서 22일 현지 시간 세계 주요 원유 수송로인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의결을 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에 따른 최종 결정권은 이란 최고 국가안보회의 ISNSC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은 전 세계 원유와 LNG 몰동량의 20-30%가 지나가는 핵심 경로로, 봉쇄 시 원유 공급 차질에 따른 유가 급등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SK와 AW 아마존 앱 서비스가 울산 데이터 센터 구축 예정 속에 재생에너지 연계 추진 기대감이 부각되면서 풍력 태양광 종목들이 반등이 나왔습니다. SK이터닉스, 대창솔루션, 유니슨, LS마린 솔루션, 동국 SNC, SK오션 플랜트, 대명에너지 등 한설 테크닉스 등 일부 풍력 태양광 종목들이 상승했습니다. 최근 언론에 따르면 SK그룹과 아마존 앱 서비스 AWS가 울산에 103MW 규모의 AI 전용 데이터 센터를 조성할 예정입니다. 양사는 2027년까지 1단계 구축을 40MW를 완료하고 2029년까지 전체 설비를 마무리할 계획이며, AWS는 이 가운데 40억 달러 약 5조 4,712억 원을 단독 투자해 역대급 민간 협력 모델을 실현할 예정입니다. 특히 향후 부유식 해상풍력 등 재생에너지 연계도 추진할 예정인데, 이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울러 국제적인 재생에너지 이니셔티브 RE100을 이끄는 클라이밋 그룹과 RE100 한국 파트너인 한국사회책임투자 포럼,
이재명 대통령에게 한국의 재생의 에너지 확대 및 탄소 중립을 실현하기 위해서 필요한 정책 제안을 담은 공개 서한을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공개 서한에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NDC 상향, 전력망 인프라 투자, 재생에너지 전략 구매 계약 제도 개선 등 한국의 재생에너지 전환을 위한 핵심 정책 과제가 담겼고, 특히 기업들의 수요를 고려할 때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최소 33% 이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한국거래소가 탄소 배출권 선물 도입 준비 소식이 나오면서 온실가스 탄소 포집 활용 저장 CCUS 관련 테마가 간만에 반등이 나왔습니다. 에코와이, 유니드, 에어레인 등 테마가 상승했습니다. 종목이 상승했습니다. 한국거래소는 2026년부터 국내 배출권 할당량과 연계된 계약을 도입할 예정인데, 이 기업들이 미사용 배출권을 제3자 경매 플랫폼으로 이전할 수 있는 이탁 거래는 올해 하반기에 시작될 예정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이는 국내 탄소 시장의 유동성 확대와 기업의 리스크 관리 수단 제공을 위한 조치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외신과의 인터뷰에서 선물 도입은 배출권 거래제 도입 이후 꾸준히 제기되어 온 이 거래 활성화와 가격 안정성 제고 요구에 대한 대응이고, 올해 하반기에는 미사용 배출권의 제3자 플랫폼 이전이 가능한 이탁 거래도 본격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힌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미국 텍사스 주지사가 자율주행차 규제 법안 서명 소식에 이 자율주행차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이 하락했습니다. 라닉스, 코리아에프틱, 퀄리타스 반도체, 포니링크, 드림텍, 옵트론텍, 텔레피스 등 자율주행차, 대짐 첨단 소재, 필옵티스, 유일에너터크, 에코앤드림, LG화학 등 삼성 SDI, LNF, 에코프로, 에코프로머티 등 2차 전지 전기차, 리튬 테마가 하락을 했습니다. 외신에 따르면 그레그 에버 미 텍사스 주지사가 지난 20일 자율주행차 운행 시 주 정부의 허가를 의무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자율주행차 규제 법안에 서명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번 자율주행차 규제 법안은 오는 9월 1일부터 시행되는 이 법은 자율주행차가 공공도로에서 운행되기 전에 주 당국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무인 차량이 대중을 위험에 빠뜨린다고 판단될 경우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율주행차를 제한된 지역 등의 특정 조건에서 사람 운전자 없이 스스로 운전할 수 있는 레벨 4 자율주행 기능을 갖춘 차량으로 정의를 하고, 기업 일을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음을 증명하도록 했습니다. 한편 20일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SNS X를 통해 로보택시 서비스를 오늘 오후 오스트리아에서 시작한다며 승객들은 정액요금 4.2달러를 지불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반도체 장비 중국 반입 제한 소식에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하락을 했습니다. 삼성전자, 한미반도체, 하나비전, PSK홀딩스, 테스 등 YC캠, ISCTI 등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하락을 했습니다. NH투자증권은 지난 6월 20일 WSJ에 따르면 미국 정부가 TSMC,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중국에 보유한 반도체 공장에 미국산 장비의 반입을 제한하는 조치를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2023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그리고 TSMC가 미국 정부로부터 일시적인 면제를 받아 중국 내 기존 시설 운영을 했던 VEU 제도를 폐지하거나 절차를 강화하는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만약 미국의 조치가 실제로 시행될 경우 중국으로 반입되는 장비에 대해 라이센스를 획득해야 하고, 통상적으로 라이센스 획득까지 3에서 9개월의 기한이 필요한 점을 고려한다면 향후 중국에 대한 투자 전략 조정이 필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 또한 1분기 기준 삼성전자는 전체 낸드의 36%를 글로벌 기준 12%인데요. 중국에서 생산을 했고, SK하이닉스 경우는 전체 디램의 약 37%, 글로벌 기준은 약 10% 정도, 낸드는 약 37%, 글로벌 기준 약 6%를 중국에서 생산했다고 밝혔습니다. 양산 모두 최신 공정은 한국을 중심으로 투자하고 있는 만큼 영향은 제한적이나 바이든 정부로부터 이어진 중국 투자에 대한 리스크가 지속적으로 부각되는 만큼 전략 변화가 필요하다고 설명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장동원 미래스탁 전화번호는 166-3797입니다. 하지만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인해 이 번호는 수신 및 착신이 거부되어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장동원 대표 유튜브 채널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고요. 알림 설정도 꼭 해두시기 바랍니다. 유튜브 채널 아래 보면 공유가 있습니다. 공유, 소개 링크 많이 부탁드리고, 오늘 시장 모든 분들 고생 많으셨고 남은 시간 평안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